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이주호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시간이 요즘에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방송인데 네, 벌써 세 번째네요. 네. 벌써 이렇게 또 방송한 지 이렇게나 됐다니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세 번째 정도 되면 이제 준 적응이 다 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네. 좀 약간 어색하네요 이거. 그래도 네, 네, 맞습니다. 왼쪽에 자리가 있다, 바뀌었죠. 오른쪽에 있다. 네. 네네네.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주호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챙기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이번 주에 수익도 많이 내드렸고 자, 앞으로도 수익을 많이 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셔서 저와 함께 수익 내실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주호 전문가님의 인사말 잘 들었고요. 본격적으로 2부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주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이주호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중요한 점은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9시까지 방송을 하실 예정이니까요. 이 방송 중에 꼭 들어오셔야 입장 가능하십니다. 방송이 끝나면 문이 닫히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방송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코너 시간입니다. 주식왕 한 줄평 코너. 전문가님께서 오늘장 증시를 보고 변동성 군집 현상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네. 변동성 군집 현상. 네, 어떤 단어가 내용일까요? 좀 너무 어려운데 네.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계속 지속된다. 군집 현상이라는 말이 이제 개미나 벌들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때를 먹이를 형성해서. 가지고 가서 모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동물들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무리지어서 뭔가를 하는 그런 거를 그쵸. 말하는 건데 변동성 군집 현상이라는 말은 최근 시장의 미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인플레이션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제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거를 가지고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한 줄평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변동성 군집 현상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좀 혼조세, 그저께도 사실 혼조세로 마무리가 네. 되었거든요. 지지부진한 좀 답답한 장이 연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사실은 지금 이따가 좀 말씀드릴 부분인데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약간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거를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냐, 네. 아니면 뭐 종목 교체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 이따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거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변동성을 보이는 장세에서 굳이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맞다. 그렇다고 또 손실금을 만회하겠다고 해서 종목 교체를 너무 급하게 하시다 보면 이게 또 오히려 또 큰 손실을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약간 보수적으로 너무 공격적이 아니라 좀 관망하는 자세를 가지고
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정세 더 접어들 때까지는 좀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시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네. 네. 일단 어제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보다 상회하면서 나스닥 선물지수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10시 반이었거든요. 네. 저녁 10시 반에 거의 뭐 250포인트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요. 근데 더 웃긴 건 300포인트 빠졌다가 또 다시 300포인트를 들어 올리고 네. 또 다시 또 빼고 이런 현상이 좀 벌어졌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예, 장세였을까요? 그래서 제가 네.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좀 차트 보시면 네. 지금 나스닥 차트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네. 전날 10시, 그러니까 10시 28분, 30분에 지금 이만큼이 빠진 거예요. 이게 거의 300포인트 정도거든요. 그러면 좀 확대해서 보면은 변동폭 자체가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지금 거의 뭐 V자 반등이잖아요. 그러고서 이렇게 또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정말 그 투자자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왜냐하면 여기서 이만큼 빠진다는 소리는 거의 뭐 미국 주식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막 엄청 빠져요. 막 4, 5%막 네, 기술주들 거의 막 급락하는 수준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플링과 디커플링에 대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상 미국 증시가 엊그제 많이 올랐어요. 네.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약간 오르긴 디커플링. 했는데 네. 이 무슨 뭐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한 흐름을 보였고, 그러니까요. 예, 오늘은 커플링이죠. 어제 미국 증시가 빠져서 오늘 네. 같이 빠졌는데 반대로 미국 증시가 상승할 때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조금 사실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금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 몇 개, 특히 위메이드, 크래프톤 실적 하회가 나오면서 코스닥 진짜 어제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들 이런 게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이제 2월 16일 다음 주에 1월 FOMC 회의로 공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따라서 또 통화정책 방향성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떤 변동성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한 부분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 이런 투심을 악화시키는 데 많이 영향을 주지 않나.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이거 제가 첫 방송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불확실성 제거하는 게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뭐 연준에서 좀 약간 금리 인상을 몇 번 하니마니를 딱 못을 박질 않았어요. 아직 그렇죠. 네, 뭐 어떤 사람은 뭐 50bp 인상해야 된다, 뭐 맞습니다. 100bp 인상해야 된다 이런 네. 말들만 하고 있지. 정작 FOMC에서는 우리의 금리 인상 예를 들어서 5번 할 거야, 아니면 6번 할 거야, 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할 거는 알겠어, 그래? 네. 알겠는데 그래서 얼마나 더 깊게 할 거고 얼마나 더 할 건데 이게 지금 안 나오니까 이거에 따라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물론 큰 시총 상위 종목들의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다 기술주들이에요. 네. 근데 기술주들이 많이 있지만 또 미국은 기술주만이 아니라 그냥 다른 종목들도 강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SK하이닉스와 에너지솔루션과 삼성전자만 봐도 네. 세 종목이 일단 기술주죠. 그렇죠. 그 기술주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 엄청나죠. 큽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지금 찍어 누르면서 사실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 국내 증시가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혹시나 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까 봐 제가 주석도 달아왔습니다. BP가 뭐냐? 그러게요. 베이시스 포인트입니다. 금리 단위인데 1BP가 0.01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50BP면은 몇 프로죠? 0.5%죠. 네. 지금 그래서 이거 50bp 인상하면 이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FOMC 회의록 때 좀 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시황은 아까 제가 한 줄평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난무하고 있다. 국내 증시도 오늘 급락으로 출발했다가 올렸다가 또 뺐어요. 예, 그런 계속 거였군요. 예, 불확실성이 나가면서 변동성이 계속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솔직한 심정으로
손절 말이 없다. 이게 좀 약간 네. 현실적인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종목 교체냐 현금 확보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확보가 좀 낫지 않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 교체를 해야 된다. 종목 교체 나는 필요하다. 손실 메꿔야 된다. 이제 노란 톡방 오셔서 저와 함께 수익 내시면 종목 교체해서 수익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망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나 이 손실 좀 복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종목 교체 하셔야겠죠.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 가능하신데요.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십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문이 닫히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으세요. 지금 바로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코너에서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특징주들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볼 예정인데요. 크래프톤부터 살펴보죠. 네, 실적 악화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크래프톤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12.79%까지 좀 빠졌네요. 어제는 위메이드가 거의 하한가까지 갔다가 크래프톤이 오늘은 또 12% 하락세. 네. 게임주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띠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괘씸죄예요. 왜냐하면 코인으로 이렇게 많이 저기를 챙겨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실적이 코인으로 얻은 수익이 반영된 거고 실제 게임 수익은 별로 안 된다. 그래서 어제 하한가까지 간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닝 쇼크로 급락을 했는데 일단은 이 크래프톤이 급락하기 전에 최근 동안 수급 자체가 이미 빠지고 있었어요. 외인 기관들이 일단 팔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실적까지 발표되다 보니까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크래프톤이 뭐 배틀그라운드 이후에 사실 막 그럴싸하게 잘 된다라는 게임이 사실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모주 그때 청약할 때도 고평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이 준비하고 있는 지금 신작 게임들도 이게 흥행을 할지 약간 미지수라고 좀 하더라고요. 왜요? 뭐 게임이 뭐 저도 뭐 들은 얘긴데요. 이게 네. 게임 뭐 재미없다. 뭐 약간 이런 소리도 있고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잘 모르겠는데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어쨌든 될지 좀 네. 모르는. 네, 그래서 좀 약간 불안불안한 상황이다. 네. 이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신작 게임들이 사실은 뭐 원래는 이렇게 좀 잘 나가는 게임들 같은 경우는 네. 항상 출시하기 전에 막 이슈몰이가 많이 되고 영상도 좀 나오고 뭐 알파 테스트 서버부터 시작해서 뭐 베타 테스트 모집한다 이런 모바일 게임에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크래프톤 그게 없어요. 왜 출시한다고 해놓고 언제 나올지 몰라. 그리고 뭐 맨날 이렇게 뭐 출시를 미루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뭐 그게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대 심리를 자극시키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좀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까지 안 좋다 보니 급락이 나왔다.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래프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바로 또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죠. 카지노주입니다. 네, 리오프닝과 이 마카오 규제 수혜 기대감 등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주도 조금 이제 탄력성을 좀 받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종목 오늘 상승을 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강원랜드와 GKL 3%대 상승세, GKL이 4%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롯데관광개발도 2.3%, 파라다이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코텍은 보합권. 어떻게 보였을까요? 네,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연일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오늘 아시아나항공도 좀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뭐 여행주들도 그때 정부에서 발표한 지난주에 그 발표한 이후로 네. 지금 이번 주에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 카지노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리오프닝이라 하고 뭐 마카오 규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기대 심리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눌려 있었고 이제 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냐 좀 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관의 수급이 좀 포착되고 있어요. 최근 어. 그래서 지금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기관들이 좀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이 카지노 관련주들을 좀 미리 좀 매집을 해두시면 이게 지금 근데 사실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는 거는 그동안 많이 빠졌고 네. 이제는 반등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코로나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고 그게 진정세가 안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꺾여야 되는데 지금 뭐 기세로 보면은 이번 달에 뭐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도 갈 수 있지 않나. 네. 이런 와중에 불안한 거죠. 그렇죠. 예, 불안하다 보니까 좀 뭐 수급이 들어온다,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그동안 많이 빠졌었고 이게 추가로 더 빠질 수도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코로나 확진자 수 너무 늘어나갖고 정부에서 뭐 한마디 딱 나오는 순간 이 올랐던 거 그대로 다 반납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저는 맞다고 봅니다만 좀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비중 조금씩 좀 매집한다라는 느낌으로 좀 조금씩 산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매수 접근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지노 관련주들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하나금융지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 호조와 그리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 상승 속에서 오늘 5%대 상승률 보였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오늘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51,200원 선까지 올라와 좋네요. 최근에 뭐 보험주, 은행주들 좀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은행주들은 사실 일단 금리 인상하고 국채 금리 올라가면은 일단 주목을 받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미국 통화 정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불확실한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은 할 거다라는 거를 지금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문제, 그 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쵸. 뭐 곡물 가격 오르고 지금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지금 뭐 좀 제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만나면 다들 하는 얘기가 야 월급만 안 오르고 딴 거 다 오른다.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 금융주들이 이제 이렇게 주목을 받았고 그 와중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 그다음 배당 이 부분들 때문에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근데 좀 중요한 게 외국인들은 사고 있는데 기관은 팔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기관 투자자랑 외국인 투자자들의 성향의 차이인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좀 미리 매집을 하는 특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리 저가라고 판단됐을 때 미리 사요. 미리 사놓고 그다음에 뉴스나 호재가 나와서 갑자기 네. 급등이 나왔을 때 네. 매도하고 나가는 형태로 많이 하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좀 단기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이 명확히 다른 상황에서 기관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을 사고 있다. 그렇군요. 예, 이 좀 근데 사실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고점에 대한 압박은 솔직히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나는 그러면 이거 금융주 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늦었다. 늦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3월 달에 발표가 날 거기 나니까.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긴 한데 네.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빠른 대응이 네, 필요하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횟수를 뭐 조절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그렇죠. 이 올랐던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는 다 빠져요. 근데 주가라는 게 항상 그렇거든요. 네. 기대감에 오르고 기대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실적이 좋은 거는 인정하지만 투자를 하실 때 매수를 하실 때 조금은 더 조심하자. 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가자. 네. 이런 컨셉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죠. 세아베스틸이네요. 실적과 이 배당 발표 후에 증권가가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으면서 오늘 3%대 상승률 보였습니다. 세아베스틸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방송 시간 때 말씀드렸던 그 실적 지금 보면은 하나금융지주도 그렇고 네. 세아베스틸도 결국에 실적이진 거죠. 네. 네, 실적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세에서 사실 개별주들 위주 그다음에 테마성 종목들 그러니까 특정주들만 움직이는 이 개별 장세에서는 네. 실적이 거의 깡패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어제 저희 막 9% 급등 맞습니다.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그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그것 때문에 네.
역대급 실적이 나왔다 이러면서 급등이 나온 케이스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제대로 나온다.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이런 발표가 뜨는 순간 주가는 거의 뭐 강하게 상승세가 나와요. 왜냐하면 개별 장세에서는 사실 살 게 많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킨다. 근데 이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네. 철강 관련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어요. 원자재 값. 이런 부분이 철강주들은 지금 철강 테마들이 그동안 못 움직이고 계속 빠졌던 이유는 결국엔 인플레이션 문제예요. 그럼 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어떻게 잡을 거냐? 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해서 카드를 내민 게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에요. 근데 지금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렇게 올라갔죠. 네. 그러면 이제 연준이 할 거는 그러면 금리 인상을 더 하겠다? 아니면 BP를 더 올리겠다? 지금 이런 카드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힘든 거는 사실 인플레이션으로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시는 소매상들 또 물건을 구입하는 우리 뭐 일반적인 뭐지 국민들 이분들이 사실 피해 보거든요. 물가 너무 비싸서. 네. 이제 그 부분인데 사실 뭐 무슨 얘기가 이 얘기까지 나왔죠? 어쨌든 그래서 맞습니다. 실적이 중요하다. 네, 실적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철강 테마가 이제 반전하는가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네. 일단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반전할 만큼 하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올라가야 돼요. 네, 더. 뭐 기본적인 기업 재무나 이런 펀더멘탈은 탄탄해요. 철강 쪽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들은 탄탄합니다. 네. 근데 이런 거는 올라갈 수 있는데 다만 왜 못 올라가냐? 원자재 값. 아하. 그다음에 뭐 해운 운임 지수 계속 역대급. 그쵸. 유가 올라가니까 그런 게 다 올라다 보니까 네. 지금 결국에는 철광주들이 못 가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당장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게 물론 단기적인 걸로는 철광주들은 좀 보시면 힘들어요. 근데 좀 끌고 가서 나중에 좀 비중을 실어가지고 수익을 좀 내고 싶다. 네.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해보시겠다 하신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네, 철강주까지 좀 아울러서 살펴봐 주셨네요. 다음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에코프로 그룹주입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반등세가 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체적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빨간불 켰습니다. 에코프로 H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에코프로 BM 4.39%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네요. 네, 최근에 좀 악재가 있었던 그룹이죠.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공장에 불이 난 부분도 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내부자 거래 의혹이 가장 큰 이슈였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오니까 네. 반등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온 걸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 그룹주들이 전부 다 기관들이 지금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근데 뭐 사실 하루 이틀 매수한 걸 가지고 뭐 수급 들어왔다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그렇죠. 어쨌든 전환을 하려고 하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 관련주들은 지금 내년에도 컨센서스상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네. 이제 예상치에 부합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데 일단 1분기, 2분기상 분기로 봤을 때 만약에 예상치에 부합한다 그러면 2022년도도 좀 약간 매출이 좋을 거다. 왜냐면 앞으로 우리가 2차 전지 계속 만들어낼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전기차 많아질 거잖아요. 그럼 이쪽은 사실상 우리가 미래로 멀리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 갔을 때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로 단기적인 악재로 급락했던 종목이니만큼 다시 주가는 회복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단기로 좀 접근하시는 것보다 아까 그 철강이랑 좀 네, 비슷해요. 좀. 세아베스틸 이야기 왜냐하면 시총이 주시면서. 크기 때문에 그렇군요. 원래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들이 좀 뭐 이렇게 물론 얘는 좀 예외긴 해요. 좀 갈 때 좀 세게 가는 편이긴 한데 맞습니다. 좀 큰 것들은 좀 강한 급등이 나온 게 좀 거의 드물다 보니까 네. 좀 비중 조절하시면서 조금씩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장중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관련해서 안정감 있게 가져갈 종목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이주호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코너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정말 지금 같은 시장에 굉장히 필요한 단비 같은 강의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지난 시간 교육과 조금 이어지는 건데 네. 오늘은 이제 자랑을 좀 하러 왔어요. 아, 왜냐면 좋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2번 했고 이제 2번 동안 방송하면서 들어오셨던 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수익이 나셨고 제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까지 이제 노란톡방 거 캡처까지 해가지고 좀 가져왔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실적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변동폭이 크고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이런 시장에서 좀 버틸 수 있고 아니면 상승이 나오는 거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기관 수급이 붙는다? 이거는 저는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기관들이 매집을 하는 단계가 길어요, 보통. 긴 편인데 근데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기관이 무조건 매집한다고 주가가 오르냐? 아닌 것도 많잖아. 예, 이런 거 많아요.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수급을 확인하고 만약에 실적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 분석은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판단이고 기술적 분석은 언제 사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혼자서 하시기에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그러면 제가 교육도 시켜드리고 도움을 많이 드릴 테니 노란톡방 오셔서 저와 함께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큰 이런 시장에서 실적과 기관 수급에 집중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2월달 수익률인데 제가 지금 연휴 이후로 사실 이번 주랑 해서 좀 7거래일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6종목은 수익 실현을 했고 오늘 한 종목 그냥 손절을 했는데 뭐 네. 손절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가격대가 네, 거의 뭐 매수가에서 네. 좀 약간 좀 이 종목이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바로 오늘 그냥 매도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2월달 7거래일 동안 29.36% 수익률 오, 네. 이렇게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2월 8일 날 같은 경우는 매수를 그날 했는데 네. 그날 당일 날 수익 거의 10% 그렇네요. 네, 10%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제가 그럼 이걸 어떻게 실적이래 수익을 냈는지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선은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그 의료기기 기업이에요. 그 피부과 가시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을 텐데 네. 거기에서 많이 납품이 되는 기업이고 이제 요거를 제가 매수가를 7,350원에 2월 3일 날 원래는 매수 신호가 나갔던 종목이에요. 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방송을 하고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거 매수하셔도 된다 이 가격대 그렇게 신호를 드렸고 결국엔 매수를 했고 그날 수익이 났다. 그래서 5.58% 수익 실현을 했고 네. 그렇게 수익 실현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게 뭐 차트는 여기 보이실 수 있겠지만 자 일단 재무제표를 보시면 지금 보면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적자였어요.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2억, 21억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2019년부터 27억, 114억, 그다음에 228억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2022년, 2023년 컨센서스상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실적.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분기 실적도 가져왔는데요. 분기별로 봤을 때도 일단은 4분기까지는 뭐 지나갔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주가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2022년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는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부분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뭐 컨센서스가 무조건 100% 맞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뭐 물론 예상치를 하회할 수도 있고 상회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어느 기준을 잡고 가자라고 봤을 때 이 네. 회사가 뭐 돈을 못 벌진 않겠구나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재무제표가 그리고, 좋았다. 수급을 봤을 때도 네. 지금 기관 한 달 동안 거의 매수한 거 보이시나요? 네. 예, 지금 저희가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저희 노란톡방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8,000원 터치했어요. 8,040원까지. 그렇군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시장이 뭐 이렇게 중구난방인 상황에서 기관이 그럼 왜 매수를 할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그럼 이 종목은 조금 더 갈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브리핑을 드렸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했고 네. 짧게 수익 내고 나왔다. 당일 수익으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의 네. 이 수익을 얻어낸 과정을 또 살펴봤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 포착을 또 잘 하셨네요. 네. 네. 그다음에 다음 종목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여기 화면에 나오실 텐데 시초가로 제가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 CJ 프레시웨이가 그날 같은 두 종목이었거든요. 아, 네, 두 종목을 두 종목 한 드렸군요. 번에 시초가 매수하자로 나갔는데 네. 결국엔 카카오 게임즈 당일 5.41% 수익 실현을 했고요. 네. 74,000원에 매수해서 그날 거의 고점이었어요. 78,000원 제가 매도를 미리 드렸어요. 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굉장히 보이시죠? 쉽게 또 네. 매도를 걸어 놓을 수 그러니까 있게 해 놓으셨네요. 저는 이제 매수를 하면은 미리 네. 매도가를 드려요. 아. 네, 그래서 왜냐면 직장인분들이 만약에 맞습니다. 노란 대응하기가. 톡방 오셨는데 나 바쁜데 매수하고 난 그럼 그래서 얼마에 팔아야 돼요? 하고 물어보시기 전에 저는 미리 매도가 줘버려요. 근데 네. 그날 팔렸어요. 매도는 정말 예술의 네. 영역인데 그걸 바로 또 어떻게 네. 아시고 그러니까 뭐 물론 주셨네요? 이제 주식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날 뭐 5% 수익 낸 거 가지고 왜 꼴값이냐 이런 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5% 네, 대단한 근데 겁니다. 사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 사실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한 10% 올랐다가 윗골이 달면서 막 거의 뭐 네. 음봉으로 마감하는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닌 상황에서 급락에 네. 따르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브리핑을 장 시작 전에 했어요. 8시 46분에. 그러니까 미리 아침에 제가 시황 그렇네요. 브리핑을 하거든요. 네. 7시부터 노란 장이 톡방에. 되기도 전에 아셨던 지금 거네요. 8시 46분에 제가 네. 매수 신호를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매도 신호도 점심 때 이제 드렸는데 이제 미리 줬는데 팔린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오전 9시 40분에 미리 네. 78,000원 미리 매도 주문 넣어 두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신호가 나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후 1시에 돌파를 하면서 팔렸다. 우와. 네, 이렇게 수익을 냈다. 이렇게 편하게 네, 그냥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속을 있다. 보면서 수익을 네, 낼 수가 맞습니다. 있네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실적을 보면요. 지금 2018년, 19년, 20년 계속 우상향이에요. 그리고 2021년도 우상향. 그리고 심지어 22년과 23년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그 오딘에 대한 부분과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게임으로 인한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증권사들은 컨센서스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군요. 분기로 봤을 때도 지금 뭐 분기상으로는 지금 2021년 4분기 이후에 이제 2022년 3월과 6월에 조금은 뭐 상승하지 않겠냐라고 발표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카카오 게임즈 그동안 많이 빠졌고 그리고 맞습니다. 반등할 여력은 충분하다. 그리고 네. 사실 카카오 게임즈가 단순 뭐 위메이드나 컴투스 홀딩스처럼 NFT랑 엮여서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죠. 카카오가 보라코인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사실상 카카오 게임즈는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인해서 정말 예, 실적주. 움직였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보면 그 부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관 수급을 보면은 제가 이제 2월 8일 날 사서 2월 8일 날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제가 매도하고 그 다음 날부터 기관이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와, 보이십니까? 그렇군요. 9일, 10일 날 네. 외인 기관 다 매도를 했죠. 그리고 심지어 장중에 7만 원까지 이탈을 했었거든요. 와, 잘 그러니까 빼셨네요, 예, 정말. 정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기가 막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은 그동안 기관들이 매수를 했다가 제가 봤을 때는 어제 9일이랑 10일 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어요. 오늘은 제가 이거 장중에 정리를 한 거라 오늘은 그렇군요. 어떻게 되는지 못 봤는데 네. 어쨌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이게 9일 날 10일 날부터 위메이드랑 크래프톤이 급락하면서 같이 빠진 것도 있거든요. 네. 예, 좀 어떻게 보면 정말 맥점 딱 잘 집어서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 동시에 같이 나갔던 CJ 프레시웨이인데요. 네, 같이 나갔던 네. 종목이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당일에 5% 수익 실현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네. 근데 뭐 같이 신호를 드렸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좀 수급이 좀 늦게 들어와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오후 1시쯤에 지금 36,450원에 전량 매도.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날 고점이 36,450원이었어요. 아, 대박이다. 여기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네. 예, 요게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차트로. 거의 고점에서 팔았네요, 네, 정말. 딱 고점에서 팔았어요. 네. 보면은 CJ 프레시웨이거든요. 네. 자, 이날입니다. 정말 고점 바로 밑에서 네, 36,500원. 네. 딱 36,400원. 딱 고점에서 팔았어요. 그렇네요. 네, 이렇게 팔았다.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자랑일 수도 있겠는데 와.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딱 제 예상대로 가면 희열이. 네, 기분도 좋고요. 네. 또 회원님들도 여기 되게 좋아하세요. 네, 뭐, 시청자분들도 네. 좋아하셨고. 네, 시청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네. 오셔서 같이 저랑 수익 내시면서 네.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면 제가 또 장중에 많이 답변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노란톡방 오셔서 저와 함께 네, 이번에 2월 달에 사실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런 지지부진한. 장세가. 네. 근데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실현을 해야지 수익을 내지 그냥 이거 사서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런 종목이 있어요. 매집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그 첫 방송 때 말씀드렸던 ISC 종목은 네.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그 종목을 언제 추가 매수를 하고 나올 건지까지 브리핑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시고 싶다. 왜 ISC 니 2주 전에 사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빠졌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노란톡박 들어오시면 제가 대응 방법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오늘 또 수익률 네. 2월 한 달 29%또 상승률을 내셨는데 이 매매 전략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간편하네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이 매수 신호 받고 그리고 매도 타이밍 딱 단가를 지정을 해 주시니까 미리 예약을 걸어 놓으면 하루 만에 이렇게 5%, 8%씩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왕 이주호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시거든요. 얼른 입장을 해주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꾸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에서 이야기를 넘어가기 전에 다음 종목도 있네요. 하나 더 있어요. 주성 예, 엔지니어링 한번 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10일 날 매수해서 이것도 시초가로 매수했거든요. 네, 시초가로 어제네요? 매수하고, 네, 어제 매수하고 지금 보시면 9시 그냥 매수하자마자 오전 9시에 21,500원에 매도 주문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갖고 있었으면은 이거 22,400원까지 갔거든요. 오. 근데 제가 이제 좀 불안해서 매도를 했는데 네, 오히려 그래도 수익을 네, 낸 게 어딥니까? 수익 내고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를 했던 이유가 사실 그날 그 나스닥 상승한 거 보고 네.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이 유명할 것 같다라고 해서 보고 있었는데 이 종목은 실적도 좋아요. 보면은 네. 2018년부터 19년까지는 좀 약간 실적이 약간 주춤주춤했다가 네. 사실 2020년에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예요. 근데 지금 2021년에 흑자로 전환하면서 엄청난 영업이익이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는데 이게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기업인데 네. 이제 OLED랑 이쪽이랑 같이 다 사업을 두루두루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쪽이 약간 좀 이 종목이 되게 탄탄하고 지금 그렇네요. 보시면 분기로도 보시면 계속 우상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컨센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일단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그 와중에 기관 수급 보이시죠? 그렇네요. 예,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해줬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 이거는 매수를 신호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 장 초반에 그래서 매수가 미리 들여서 수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좀 좋을 네, 종목일까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요. 네.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좀 보시면은 사실 지금 뭐 이 종목이 뭐 고점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아니 이게 고점이 아니 여기 보이시죠? 원래 주가가 네. 상당히 높았던 종목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보면은 물론 이제 우상향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단기간에 지금 그렇네요.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만큼 올랐잖아요. 네. 이만큼 올랐는데 단기간에 오른 거 아니냐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파동이 한번 나오고 나서 시간 조정을 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만약에 이게 지금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도 이 종목은 주가가 빠지질 않고 버텨주고 있단 말이죠. 네. 이 부분 2만 원대를 놓치질 않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날 시초가로 매수했거든요. 아. 네. 지금 보시면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이 한번 나왔죠. 네.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 2만 원대를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10일 날 시초가로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2만 원대가 버텨줬다. 그럼 이거는 상승할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 네.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매수 접근을 했고 그날 미국 증시가 좋았고 10일 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및 반도체 관련주들, 미국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우와. 강한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시초가로 제가 신호를 드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전날에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그럼요. 정말요. 미국 증시나 네. 이런 걸 모니터링하고 그러면은 그 미국 증시의 상황이 그 다음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를 미리 판단을 한 상황에서 네. 기관과 외인의 수급까지 체크 그리고 실적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염두해둬서 매수 신호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정말 그 연구가 빛을 발하는 딱 순간이었는데요. 이런 종목들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히든 종목 네, 가지고 오늘 오셨다고요? 지금 10분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네, 제가 이제 종목을 2개를 좀 가져왔어요. 네, 근데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제 자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 야, 네. 네가 그러고 수익 다 낸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거 아니냐. 지나간 거 아니냐. 네. 지나고 보면 누가 수익 못 냈냐. 다 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 자랑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러면은 자, 노란톡방 합류하시면 제가 또 맞습니다. 월요일 날 함께 할 수 월요일 있으니까. 함께 할 종목들 네. 제가 지금 2개 가져왔어요. 근데 방송에서는 공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네. 월요일 날 지금 이미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 히든 종목 중에 한 종목은 매수를 하셨어요. 아. 근데 이 다른 하나는 매수가 아직 신호가 안 나갔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일단 차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말씀드릴게요. 급등 차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급등 차트예요. 네. 근데 아까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맞아요. 조금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떤 특정 가격을 갈 때마다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올려주려는 그러네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지지라인이 네. 있네요. 그런데 이게 왜 강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하락장에서 이 종목은 버틴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상승한 이후에 버텨주고 있다. 그럼 왜 버틸 수 있냐? 실적. 예, 맞습니다. 실적. 자, 지금 2021년 이번에 실적 발표 나왔는데 네. 영업이익 거의 4배예요. 잘 나왔네요. 네, 잘 나왔어요. 그리고 네. 2022년이랑 2023년도도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 실적 때문에 지금 주가 선반영되고 조정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그쵸? 분기로 봤을 때도 조정이 나올 정도의 영업이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2022년 3월과 6월 그러니까 올해 1, 2분기의 실적 또한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이 좀 핵심 포인트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급입니다. 수급. 자, 이 종목은 기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도 같이 사네요. 사고 있어요. 우와. 자, 그렇다 하면 네. 일단 실적이 너무 좋고 네. 회사도 탄탄하고 네.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반도체 쪽입니다. 예, 저는 아. 반도체를 좀 좋아해요. 오, 네, 기술주들을 많이 반도체.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일까요? 예, 궁금하시죠? 네, 가격은 너무 여기 제가 궁금한데요. 원래는 이 PPT 받을 때 네. 가려서 드렸는데 네. 여기 살짝 보이나? 정말 예. 수급이 그렇습니다. 탄탄하고 예. 실적이 지금 영업이익이 네, 4배 이상 맞습니다. 나온 예. 이 종목인데 반도체 관련주 네, 그리고 너무 많은데 어떤 종목일지 어,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면은 들어오시면 힌트 조금 네. 더 주시죠. 힌트를 좀 더 드릴까요? 네. 뭐 일단 종목은 3글자고요. 세 네, 이미 글자. 지금 노란톡방에 계신 분은 알아요. 세 네, 글자의 세 글자입니다. 반도체 네. 종목 어떤 종목일지 정말 네.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딱히 바로 떠오르는 건 네. 없어요, 제가. 근데 이게 좀 보시면 수급을 보시면 네. 알겠지만 좀 신기한 게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해주면 개인은 무조건 팔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뭐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급과 뭐 이런 걸 보다 보면 하여튼 그래요. 저도 이게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는 주체가 있으면 매도하는 주체가 있는 이 있어야겠죠.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왜 개인들이 기관이랑 외인이랑 반대로 가냐면 투자 성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오르는 말에 타요. 근데 그렇죠. 그때 이미 외인 기관은 이미 사는 걸 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매수할 때 외인 네. 기관 매도가 나오고 외인 기관이 매도할 네. 매도할 때는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반대로 개인이 매도할 때는 외인 기관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개인이랑 반대로 하면 수익 난다. 예,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혼자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기관을 따라가고 뭐 추종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많지만 혼자서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공부도 하시면서 수익 내실 수 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침에 매수 가격 드리고 매도 가격 미리 딱 정해서 드려요.
그러면 볼일 보고 오시면 매도가 되어 있다.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네요. 네. 상상만 해도 너무 쫄깃하니 기분이 네, 좋은데요. 그래서 두 번째 히든 종목 두 바로 번째 또 종목 알아보도록 갈게요. 하겠습니다. 요것도 일단 차트는 이렇습니다. 지금 뭐 네, 반등을 시도하고 네, 있네요. 작년 10월 달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왔고 조정이 나온 이후에 이거 제가 설명 한번 드렸던 거 아닌가요? 쌍바닥. 보이지 않아요? 이게 네. 추세인데 네. 쌍바닥은 좀 아니고 여기 쌍바닥 느낌도 나요. 네. 근데 약간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는 이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다. 저점을 올려. 예, 저점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 저점을 둘, 높이고 상승 나왔다가 또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네. 이 말인즉슨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120일 이평선인데 이평선이 지금 우상향 곡선이 아니라 우상향을 띄고 있죠. 그렇네요. 이게 저점을 이어버리면 이게 추세가 돼요. 그런데요. 그럼 이 추세가 살아난다? 네. 그럼 주가는 상승한다. 원래 주가라는 게 이렇게 일자로 각도가 너무 세게 올라가면 분명히 그 각도대로 급락이 나와요.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급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좀 오래 가져가도 괜찮다. 네. 그러면 지금 이 하락 기간 동안 누군가는 매집했다는 소리 아닐까요? 그렇네요. 그렇죠. 누가 매집했지? 제가 이거 네. 이 윗꼬리 설명 기억나세요? 매집봉. 네, 매집봉 지난주에 거래량이 이야기를 해주셨죠. 터지면서 맞습니다. 거래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렸다. 맞습니다. 세력이 그러면- 매집을 네,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죠. 제가 그러면 추세 전환이 된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고 추세 전환이 됐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누가 윗꼬리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누군가 매도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매도를 하면서 나는 싼 거에 살 건데 이렇게 하고서 이제 주가를 내린 거예요. 어머나. 그렇죠. 그럼 여기서 누군가 매집을 했다면 누가 했네요. 네, 매집을 했다면 이 종목이 만약에 거래량이 터진다고 한다. 네. 그럼 저는 9,840원이 아니라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집하는 시간이 길면 그만큼 강한 상승이 나옵니다. 거의 지금 저 고점이 10월이라고 했죠. 네, 작년 10월이고요. 4개월 정도, 4개월 네. 가량 가까이 이게 왔는데. 지금 리오프닝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회사가 하는 사업이 너무 좀 여러, 많아요. 네, 여러 개가 있는데 테마 좀 더 해주세요. 이 종목은 안 돼요. 이 왜요, 종목은 왜요? 일단 말하는 순간 누구나 알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네, 요거는 진짜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종목 브리핑 네. 해드리면서 제가 지금 ISC가 제 네. 매집주예요. 네. 제가 매집해서 수익 낼 종목인데 이게 네. 두 번째 매집주라고 보시면 돼요. 매집주는 저는 두 가지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게 매집해서 수익 내는 건 이 두 가지 할 거고 나머지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식으로 수익을 낼 거라서 이건 진짜 이번 기회를 잡으셔서 이거 한번 제대로 수익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답 너무 궁금한데 알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에 와주셔서 매집을 하셔서 크게 성공적인 수익률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이주호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시간을 딱 맞추셨습니다. 네.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네. 이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그 두 번째 히든 종목 안 보여드렸는데 기관이 매수하고 있다는 걸 좀 안 보여드려가지고 그걸 빼먹었어요. 빠르게 지금 보여드리죠. 보시면은 두 번째 히든 종목인데 지금 기관이 매수하는 거 보이시죠? 매수하고 굉장히 있고 많이 계속 많이 샀어요. 매집하고 그리고 있어요. 실적도 좋아요. 지금 보시면 2021년도 좋고 2022년, 2023년 다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분기별로 봤을 때 지금 2021년 4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2배 올랐어요. 오를 근거가 빵빵하네요. 네, 그리고 이거가 2022년 컨센서스가 발표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거가 발표가 되면 간다. 네, 이렇게 보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네. 정답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맞습니다. 노란톡방 오셔서 같이 저랑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3부에서도 계속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